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회원분이랑 통화하다가 한 회원분이 이런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코스피가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분명히 뭐 많이 빠진 것 같긴 한데 상승이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라는 어떤 이야기였는데요. 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이제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이건 저의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시장을 볼 때, 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시장을, 이게 주간 차트인데,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거를 뭐 이렇게 맞춘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신뢰하는 거는, 일평균 수출입이잖아요. 상관계수가 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 가장 좀 신뢰하고 환율도 많이 좀 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어떤 좀 매크로를 좀 보긴 하지만 어, 저희가 그렇다고 회원분들에게 시장을 매도하자 이런 말은 잘 안 하죠. 근데 사실 포트폴리오상 우리는 시장의 절반 정도를 자산 배분을 하고 나머지는 현금과 주식을 한다. 그래서 이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뭐 꾸준히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을 뭐 메인으로 뭐 이렇게는 안 하죠. 이건 뭐 개별 주식을 메인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비중은 작아도. 그래서 저희가 매크로 이슈도 보지만 시장을 좀 집중해서 보는 입장에서 시장을 어떻게 어, 비싼지 싼지를 체감하냐면 예전에 한 4월 달 뭐 이때였던 기억이 나요. 4월 달 정도 때 4월에서 5월 달 뭐 요때 기억에 보면 가치 평가를 해보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게 분명히 있었지만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싼 종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매수할 종목이 별로 보이지 않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4월 달에는 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뭐 위험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거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최근에 한 요 언저리까지 한 요 언저리 혹은 한 요 정도 요 정도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분명히 주가는 하락하는데 시장이 실적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라는 생각에 저평가 주식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많았었다가 최근에 이렇게 들어와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주가는 빠진 게 맞는데 실적도 같이 빠지니까 이상하게 살 종목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될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 유지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일단 1분기 실적들을 좀 보면 좀 발표된 것들 위주로 좀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그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53%이고요. 하회한 비율은 35% 정도입니다. 여전히란 말이 아니고 1분기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실적이 진짜 괜찮았거든요.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61조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전의 마이너스 7.8%, 7.8조 정도의 어떤 영업 적자를 빼면 한 54조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한전이 너무 크게 이제 좀 영업 적자가 나는 것을 제외한다면 이 빨간색 부분이에요. 한전 제외한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1분기 괜찮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을 아직 제가 실적을 다 반영해서 가치평가를 다 하진 못했는데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도 좀 보이긴 하는 부분들이 있고 좋은 모습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시장의 PER은 8.6까지 떨어졌습니다. 선행 PER이 8.6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수는 한 여기 이렇게 보면
시장은 한 20% 하락했는데 선행 12개월 EPS는 사상 최대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많이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실적과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많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1분기 실적을 이제 쭉 다시 돌려보면 주가는 빠졌고 실적은 다시 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상황에서 PER이 8.6까지 떨어진 이런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일단 요 표를 하나 보면 PER이 10배, 선행 PER이 10배 아래에 있을 때와 위에 있을 때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PER이 아래에 있을 때, 10배 아래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구간은 이렇게. 근데 PER이 선행 PER이 10배를 넘어설 때는 항상 시장은 좀 이렇게 순매수는 외국인 순매수는 좀 안 좋았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고 여기 좀 지워볼까요? PER이 이렇게 치고 가니까 순이익이 이렇게 좀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이 10배 아래로 PER이 떨어지면서 8.6배까지 왔어요. 이거는 글로벌 주요 어떤 나라들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숫자가 그렇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거를 하나 더 보여드려 볼게요. 표를 이렇게 보면은 현재 한국이 8.6까지 떨어졌어요.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제 그냥 뭐 상상인데 뭐 기대이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현재 모멘텀이 없다. 상승할 모멘텀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상승할 어떤 주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없지 않느냐. 외국인 매수도 안 들어오고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거의 최바닥에 왔거든요. 표준 편차로 PER을 보면 마이너스 1을 쳤는데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라면은 매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매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아주 저렴해졌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엔 그렇다는 것이죠.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것도 주요 선진국 그 나라들,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싼 밸류에이션이면 매수의 이유가 될 수 있고 PER이 10배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과거에 외국인들의 어떤 수매수 누적이 항상 우상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상향하진 않더라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매수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그대로죠. 연준의 어떤 긴축과 이런 부분도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어떻게 크게 보면 뭐 상승할 이유가 딱히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싸다는 것만큼 호재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더 하락하는 것은 정말 아주 좋은 기회가 매수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뭐 풀매수 가깝게 했고 현금도 이제 뭐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이제는 이 변동성을 그냥 몸으로 느끼면서 좀 같이 시장을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고 뭐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시장은 도망갈 구간은 아니고 지나 보면 아마 지금이 좋았던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비중 확대하는 게 저희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다만 지금은 싼 구간이니까 언젠간 다시 제자리로 시장이 정상이 되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